네, 안녕하세요. 이도혁 건축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나주 혁신도시에 나와 있습니다. 총 4개월의 건축 기간을 가지고 태어난 68평 단독주택, 여기는 지금 LH 필지고요. 나주 혁신도시 내에 있는 이 도심명 전원주택, 도심명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건축 비용 4억 1,800만 원 정도 저희가 소유가 되어졌고요.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한번 지금부터 제가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저희가 이번 주택을 설계하면서 다른 주택들과는 정말 좀 다른 컨셉, 좀 다른 느낌을 많이 도입하려고 했어요. 뒤에 보시게 되면은 이 집이 목조주택처럼 보이시나요? 콘크리트 주택처럼 보이시나요? 대부분 10분께 물어보시게 되면은 그 중에 7분 정도는 콘크리트 주택인 줄 알고 계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목조주택으로 설계가 되어졌고 시공이 되어졌습니다. 이 주택이 지금 좀 단단해 보이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외장재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게 조적인 줄 아시는데요, 목조주택은 조적을 다 쓰진 않고요. 저거는 파벽돌 형식으로 집 전체를 감싸주는 형식으로 저희가 시공을 진행했습니다. 보시면은 얇죠? 네, 얇은 파벽돌을 집 전체에 감아 주었고요. 매질을 청보벽돌과 똑같은 색상을 맞춰가지고 집 전체가 일체화되어 보이는 형태로 구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청보벽돌 같은 경우에는요, 이 창호 프레임이 흰색은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PVC 창호지만은 랩핑, 블랙 랩핑을 해서 좀 일체화되어져 보이고 통일성 있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넣어 주었습니다. 이 집은 모던 주택이에요. 거의 극모던이라고 하죠. 이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붕 라인이 평평하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물매 구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래쪽 이 사람 시야에 봤을 때는 거의 박스형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옆에서 봤을 때는 뒤 사선으로 10대 1 이상의 기울기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공간을 소치 공간이라고 합니다. 지붕은 이때, 그리고 기둥은 이때, 벽이 앉혀져 있는 공간, 보통 이런 공간은요 현관 앞 그리고 앞 테라스 정도에 조금씩 구성하는 게 좋고요. 이런 공간을 통해서 비가 내리더라도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스타코 플렉스를 메인으로 쓰고 파벽돌을 포인트로 많이 줬잖아요. 이 집은 반대예요. 이 집은 파벽돌 자체를 메인 외장재로 제가 적용을 했고, 그리고 이 스타코 플렉스가 아닌 리얼징크 0.7T짜리를 포인트로 한번 감아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에서 봤을 때는 파벽돌, 청고벽돌이 메인, 그리고 부분별로 징크를 조합을 해서요, 벽돌이 주는 그런 올드한 느낌을 이런 징크라는 자재로 조금은 트렌디하고 젊은 느낌으로 좀 해소시켜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쭉 돌고 있는데 사면 다 여기는 지금 청고벽돌을 적용을 했어요. 이 벽돌을 외장재로 쓸 때 많은 고민인 게 결국엔 돈인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스타코 플렉스를 썼던 가장 큰 이유는 외장재에 대한 비용을 줄여서 그나마 내부에 좀 투자하셔라 라고 했던 건데, 만약 내가 충분히 외장재로서 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벽돌을 다 감싸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금액적 부담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네, 이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요, 콘크리트 기초를 한 다음에 석재판을 깐 거예요. 옛날에는 저희가 시공하는 집의 대부분이 목조 데크였어요. 네, 거의 90% 이상이. 근데 이 목조 데크는 기본적으로 수명이 짧고 유지관리가 좀 힘들다 보니까 요즘에는 평당 단가가 4, 50만 원 높더라도 석재 데크를 거의 다 까는 추세입니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석재 데크를 까는 걸 두려워하시는데, 한 10년 이상 내가 사신다 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목재 데크에 오일스텐 바르는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하다는 거 알고 시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10년, 20년 사신다 그러면요, 솔직히 목재 데크 많이 추천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이제 합성 목재라고 해서 플라스틱 같은 썩지 않는 나무도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비싸요. 근데 합성 목재로 할 바에는 석재 데크가 낫다, 그리고 물 청소가 가능하다, 그리고 영구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던 주택을 잘못 디자인하게 되면은 박스형의 창고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층별로 약간 끊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붕으로 끊어줄 수도 있고요,
벽으로 끊어줄 수도 있고 이런 포치 같은 걸로도 공간을 끊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끊어줌을 잘 해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 집이 좀 볼륨감 있고 심심해 보이지 않고 심플함은 있지만은 볼륨감과 매스감에 재미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집 같은 경우에는 2층 보시게 되면은 지붕형 발코니라 그러죠. 이렇게 발코니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옛날에는 많이 구성하는 게 더 좋은 때도 있었고 유행일 때도 있었는데, 이 저 공간 자체가 생각보다 일단 빨리 넣는 공간, 그리고 좀 바람 쐬는 공간 외에는 많은 큰 공간이 없어요. 저기서 티테이블을 놓고 마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못 하시고 거의 마당에 내려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만일 저 공간을 만드시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저렇게 약간 볼륨감을 느낄 수 있는 한두 평 정도만 진행을 하시고요. 지붕은 무조건 씌우셔야 됩니다. 네, 저 지붕 안 씌운다고 우기시는 분 계신데 비쌉니다. 네, 무조건 세기 때문에 무조건 지붕은 덮을 것, 그리고 발코니 공간은 되도록이면은 한두 평 정도에서 정리를 하실 것, 그리고 볼륨감 정도로만 매스를 잡아주실 것,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다운 건축가입니다. 자, 오늘은 나주주택에 나와 있는데요. 빛가람동에 지어진 이 주택, 굉장히 온화한 느낌으로 지어져 있는데 바로 신혼집이어서 이렇게 지어져 있고요. 우선 여기부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커튼을 이중 커튼 설치하신 이유가 완벽히 채광이 완벽히 되는 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 커튼을 설치를 하셨고, 여기 밖에 보시면 아직까지 정원은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거실에서 이 정원을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이제 4차선 도로가 돼 있는 이 모습들 보는 게 정말 우아한 신혼집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통창을 크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저희가 이제 시스템 창호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창호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뭐 단점, 결로, 뭐 여러 단열 성능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두꺼운 시스템 창호 3중 유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거실의 창호의 대형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1등급에서 2등급 정도 다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시원시원한 채광을 할 수가 있고요. 바로 뒤에도 또 거실에 또 창이 있네요. 이렇게 똑같은 창이. 신혼집으로는 굉장히 아트하고 부티가 나는 집이다 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고, 여기 아트월 개념을 독특하게 파벽돌로 가셨어요. 정말 독특하게. 바로 건축주님께서 30대이시기 때문에 이 과감하게 외장에도 쓸 수 있는 이 파벽돌을 아트월에 적용을 함으로써 건축주님의 어떤 성향과 젊음을 표현했다고 다시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거실을 빠져나와서 현관으로 이어진 이 바로 여기에 비밀의 눈같이 보이는 중정. 중정은 저랑 같이 한번 여기 들어와 보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단독주택 부지다 보니까 외부 보안에는 굉장히 뛰어난 편이나 외부 시선에서는 자유롭지가 않아요. 내가 따뜻한 커피 한 잔 외부에서 외부 공기를 느끼면서 마실 수가 없다. 이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원주택 부지, 특히 LH에서 판매하고 있고 부동산을 하고 있는 이런 위치 지역은 보안에는 굉장히 강력하나 외부 시선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을 바로 이 건축주님께서는 이 중정을 통해서 해결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집이 50평대 이상이어야지 생길 수 있는 옵션이긴 한데요, 여기 앉아서 바로 위를 보게 되면 천장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자연 채광을 받고 외부 벽등이 이렇게 사면에 걸쳐서 설치되어 있는데 굉장히 아늑합니다. 와보시면 전혀 어떤 공기의 흐름 느끼실 수가 없고요. 어떤 외부에 나와 있지만 되게 안정된 느낌 볼 수 있고, 여기서 저기 아트홀을 볼 수 있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TV가 만약에 달리게 되면 TV가 보여요. 그리고 이쪽은 거실이 보였다라면 바로 이쪽은 주방이 보여요. 그럼 뭐가 되느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시선에서 자유롭지 않아서 바베큐 힘들다. 솔직히 바베큐 힘듭니다. 근데 전원주택 사시는 분들 로망이 뭐예요? 바로 바베큐를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잖아요. 이 주방에서 외부로 바로 여기에 전달을 받아서 상당히 편리하게 돼 있는데, 내부 주방에서 외부로 음식을 받아서 여기서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는 점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중정이지 않을까. 그리고 천장은 꼭 이 집 오시게 되면 구경을 하셔야 된다. 자, 여기 이제 중정과 맞닿아진 이 문도 시스템 창호로 완벽히 차단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소음, 어떤 냉기, 그리고 열기 이런 것들 완벽히 차단되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중정이 되고요. 이쪽에는 현관은 우아하게 열리는 삼연동도. 요새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유리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통 유리문으로서 이 입구의 개방감은 상당히 크게 잡아놨고요. 자, 이 집의 바로 메인인 주방이 나옵니다. 이 주방은 건축주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서울 경기권에서나 볼 수 있는 이 피아노 도장, 안쪽까지 도장되어 있는 한샘 제품을 사용을 하신 것 같은데, 밥솥을 열리는 이 공간, 소음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점 볼 수 있고요. 건축주님께서는 사실 싱크볼이 2개예요. 왜냐? 이쪽에서 식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여기서도 쓸 수가 있고, 이쪽에 조리가 가능하고요. 여기선 쿡탑이 있고, 실제 쓰는 싱크볼이 있습니다. 싱크볼이 요새는 이렇게 물을 이렇게 틀더라도 밑에서 소리가 별로 안 나요. 왜냐? 싱크볼 밑에 이렇게 하부에 인슐레이션 처리가 돼 있어요. 흡음재가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소리가 물이 통통통 치는 소리가 아닌 그냥 바닥에다가 돌바닥에 물 뿌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소리가 먹어 들어가는 느낌이 나서 상당히 조용한 싱크대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디귿자 형태의 대리석을 완벽히 깔아놨기 때문에 사모님께서 이거를 사용하실 때 상당히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형 수납 공간들, 천지가 다 수납이에요. 수납. 이 집은 자, 이쪽으로 오게 되면 큰 파티오 창이 하나가 있죠. 이쪽에서도 출입이 가능하게끔 데크가 설치가 돼서 출입이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어요. 이쪽에서도 중전 못지않은 식사라든지 여러 티 테이블을 놓을 수 있게끔 전면은 뚫려 있지만 이 3면이 막혀 있기 때문에 안락함이 느껴진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쪽으로 오게 되면 중앙 욕실인데, 이 집은 욕조는 지금 1층에는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욕조가 없지만 젊은 분들이 쓰시기에는 상당히 모던한 느낌이 나게끔 준비를 해놨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나주주택의 특징이 이런 내부 포켓도어를 많이 사용했다는 점인데, 사실 단점이 있습니다. 이 소음이 바깥으로 좀 나오는 단점이 있지만 안에 들어가서 사용성이라든지 문이 걸리적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소음을 감히 참아낼 수 있을 정도의 사용성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서재가 될 텐데요. 서재는 사실 다른 게 없어요. 오직 풍경입니다. 풍경을 보면서 저기 갈대가 보이는데, 이렇게 갈대 보면서 이쪽에서 운치 느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2층을 한번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2층에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중문이 하나 있습니다. 중문이 있어서 1층과 2층을 완전히 분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형태로 설계가 됐고 시공이 됐다 보실 수가 있겠고, 올라서서 이게 펼쳐지는 이 공간은 2층의 소거실입니다. 충분히 2, 3인용 소파를 놓고 TV를 설치하고 여타 활동을 해도 충분한 공간이 펼쳐지고요. 바로 옆에 나란히 이제 방이 2개가 있습니다. 자녀들 방으로 이제 계획을 한 건데 폭이 좁은 대신 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침대를 놓고 이제 책상을 놓고 하다 보면 정사각형 형태의 방보다 차라리 폭은 좁고 이렇게 긴 형태가 더 나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쪽에 침대가 있고 그냥 그 침대 길이만큼을 통해서 이렇게 책상이 있고 해가 이렇게 들어오고 한다고 하면 차라리 이렇게 긴 게 낫죠. 그게 이제 가구 배치하는 데 도움이 좀 되겠죠. 방은 약 제 발걸음으로 봤을 때는 거의 4m 정도 되겠네요. 같은 방이 이제 옆에 하나 똑같이 있습니다. 방 문의 형태를 포켓 도어로 해서 닫아놨을 때 시각적인 효과도 나쁘지 않게 시공을 했다, 인테리어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특이한 점, 이 집의 특장점이기도 하고 포인트이기도 한 중정이죠. 이런 중정이 있는 집을 보기 드뭅니다. 환기와 어떤 채광과 그 다음에 내부에서 오는 재미가 있는데, 1층에 어떤 거실을 내려다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부에서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바로 보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날씨를 2층에서도 되게 잘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쪽은 2층만을 위한 미니 주방이고요. 간단한 조리 정도를 위한 이제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고,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용 욕실들보다는 다소 크기가 있죠. 아무래도 사용 인원이 있다 보니까, 또 뭐 자녀 2분을 위한 공간으로서 하나만 놓기엔 작을 수 있으니까 하나를 조금 크게 놔서 공간을 좀 넉넉하게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2층에서 또 야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베란다인데요. 겉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집의 인면에 어떤 중심을 잡아주고, 내부에서 봤을 때는 효율적인 공간이죠. 차를 마실 수도 있고, 밖에 나가지 않고서 외부의 계절이나 어떤 날씨를 느낄 수도 있고, 하다못해 빨래를 넣을 수도 있는 작지 않은 공간에 베란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을 살펴보실 텐데, 좀 침대가 놓여져 있는데요. 넉넉합니다. 그리고 여타 다른 어떤 가구를 배치하기보다는 안쪽에 드레스룸을 배치를 해서 내부에 불필요한 붙박이장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 안 할 계획이고요. 2층 안방 전용 욕실, 요새 많이들 이렇게 시공을 하시죠. 세면대를 외부에 따로, 그리고 이 남는 공간은 이제 화장대 겸 해서 사용을 하시고, 이 공간에는 이렇게 딱 심플하게 변기와 샤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사실 이제 젊은 신혼 부부를 위한 집으로 설계가 됐고 시공이 됐는데, 단순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앞을 바라본 미래, 태어날 자녀들을 위한 공간까지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작지 않은 2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층의 평수만 해도 사실은 웬만한 단층집 평수가 나와요. 한 30평 정도? 30평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 공간이 여유가 있죠. 방도 작지만 3개가 있고, 거실이 있고, 베란다도 있고, 공용 욕실도 있고, 그 다음에 2층에서 간단하게 조리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2층 자녀를 위한 드레스룸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이나 어떤 공간 효율적인 측면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중정이 있기 때문에 답답함이 없이 재미있는 2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층에서 올라오는 중문을 막고 2층에서만 생활을 해도 사실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집의 이제 숨은 포인트, 다락입니다. 이제 상부에 보시면 이렇게 마감이 돼 있고 고리가 하나 있는데, 이 고리를 내리면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다락이 있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돌려서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계단이 나옵니다. 적지 않은 크기의 다락이 있어서 이 집의 2층은 상당히 재밌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공간이 넓다. 수납 공간을 비롯해서 생활 공간, 욕실, 베란다, 그리고 다락까지. 그래서 2층에서만 생활을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2층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